모스크바 동쪽 타타르스탄의 경제특구 알라부가에 있는 자폭형 드론 공장입니다. 러시아 국방당국이 공개한 영상으로 공장 내부에는 검게 도색된 드론 수십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최대 50kg의 폭탄을 싣고 2,400km 거리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러시아제 드론 게란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청년들이 드론을 옮기는 모습도 보이는데 조만간 이곳에 대규모 북한 인력이 파견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은 러시아가 알라부가 일대에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2,0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무역회사와 현지 관료가 지난 10월 러시아 외교부에서 만나 시간당 2.5달러를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상 명백히 금지된 사안인데 북러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외화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드론의 위력을 실감한 북한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인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 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결국 러시아의 최첨단 드론 제작 경험과 기술 노하우까지 동시에 얻어내겠다는 것이 북한의 속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파견 대상자 선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 기술병 일부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해 파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앞 광장으로 군인들이 들어섭니다. 지난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병돼 지뢰 제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북한 공병 부대원들입니다.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북한은 공병부대 임무 수행 과정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 과정에 희생된 9명의 전투원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수여할 것을. 김정은은 휠체어에 탄 부상병들을 직접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9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의 벽까지 만든 김정은은 조국에 바쳐지는 생을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간주하는 것이 북한 군인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8월 국가표창 수여식에서도 포로가 될 위기에 자폭한 병사들을 양심의 떳떳한 선택을 했다고 미화한 바 있습니다. 생의 최후와 직면한 시각에조차 자기 의무에 충실하고 양심의 떳떳한 선택을 할 줄 아는 도덕성도 하나같이 훌륭하였다고 하시면서 국가정보원이 추산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군 전사자는 2천여 명인데 희생자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서 유사시 목숨을 버릴 것을 사실상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만여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경비 임무 중이고 건설부대 5천여 명도 인프라 복구를 위해 파병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가를 챙기고 내부적으로는 희생자들을 영웅화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그제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열린 북한 공군의 창설 80주년 행사. 중국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딸 김주애와 함께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는 적들의 정탐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격퇴해야 한다며 새 전략 자산의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새 전략 자산이 뭔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 공군의 수호위 전투기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연상시키는 미사일이 장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제 타우러스는 500km 이상 날아가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하는 초정밀 무기 체계로 우리 공군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러시아제와 더 흡사해 기술 협력을 비롯해 러시아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았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를 복제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비롯해 미국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닮은 샛별 4형 등도 북한은 선보였습니다. 한미 전력보다 약체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 전력의 현대화에 애쓰는 모양새인데 공군이 핵 억제력을 행사할 것이란 김정은의 발언은 핵무기 체계 일부를 공군에 맡기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사장에선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이 3종이나 등장했습니다. 우리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신형 무기 체계를 먼저 공개한 뒤 시험과 성능 보완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전력 수준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 병사들이 무거운 방폭 장비를 챙겨 입은 뒤 인공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지뢰 매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러시아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공병부대 대원들이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Подрыв инженер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обнаруженных в ходе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Вот, в принципе, это и ес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이 작전 투입 전 러시아 공병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러시아군의 장비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 등 기초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실전 전술 경험도 북한군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уровне мы распечатали свои переводчики, изучили так, чтобы уже хотя бы понимание у нас было, как с ними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какие команды им давать. Также их обучали нашим русским командам. 러시아는 지뢰 등 엄청난 양의 폭발물을 북한군이 제거했다며 치켜세웠습니다.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знательны и благодарны нашим друзьям из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за самоотверженную героическую помощь.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자폭 드론 생산 공장에 북한 인력 12,000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시간당 2.5달러를 받고 하루 최소 12시간 일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파병군의 도움을 받아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했고 이후 북한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 등 무기 제조 기술들을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어젯밤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리창 중국 총리,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함께 열병식장에 입장했습니다. 2년 전 열병식 때 김정은 옆에 앉았던 김주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은 부정의와 패권이란 말이 전부였습니다.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투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박언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는 걸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던 김정은이 무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서도 대미 위협을 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 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시위를 중러의 2인자와 베트남 1인자가 지켜보면서 북한의 핵 무력을 일부 국가가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